안녕하세요. 공부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초영어를 공부하는 변지혜 강사입니다. 저희 벌써 강의가 중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많은 거 배우신 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저희 오늘 배울 거는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이 뭘까요? 네, 분명히 저희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명사절은요,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명사 역할을 한다고요. 기억하시죠? 네, 절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네,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요 녀석이요,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요, 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죠? 네, 어떤 역할? 네, 자, 문장에서 주어가 될 수도 있었고요. 그죠? 또요, 네, 타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었고요. 자, 목적어를 가지는 것. 자, 누가 명사랑 짝? 네, 전치사가 명사랑 짝이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었고요. 또, 네, 주격 보어나 혹은 목적격 보어가 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제가 명사절에선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하나 더. 뭐였죠? 네, 거기에 동격이었어요. 요게 조금 특이한 경우라 그랬죠? 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문장의 구성선분으로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요. 그러면요, 결국 하나의 문장에 콩이에 동사가 몇 개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요게 주어로 가던 목적어로 가던 보어로 가던 거네. 동사가 하나 더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럼 동사가 더 있게 되면요, 요걸 우린 본동사라 할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다시 이제 예전 거 한번 되짚어 볼까요? 저희 문장 안에서 동사가 2개면 접속사 몇 개 필요했죠? 네, 1개요. 왜요? 접속사의 개수는요, 동사의 개수 마이너스 1개였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좋아요. 그럼 결국은 이 문장들도요, 절이지만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접속사가 하나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명사는요, 준동사로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석했죠? 네, 오마는 것이요. 기억하시죠? 네. 따라서 명사절 접속사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이따가 디테일하게 좀 가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시요, 와, 그리고 뭐 if나 whether, 그리고 의문사절이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 그냥 간단해요. 대시나 what의 해석은요, 뭐하는 것, 즉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요건 조금 특이하게도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자, 의문사는요, 우리 여러 가지 의문사 있잖아요. 그 의문사에 따라서 해석을 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위에 요 녀석 2개는요, 뭐하는 것이었고, 그죠? 아래 요 녀석은 뭐뭐인지 아닌지네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단어는 언제 쓰죠? 네,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어. 요건지 요건지 약간 헷갈리는 걸 잘 모르겠어. 얘기해 줄래? 요럴 때 쓰죠.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영어도요, 요 문장은요, 나 그거 잘 모르겠어. 나 모르겠는데 얘기 좀 해줄래? 요럴 때 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사절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필요한 건 명사절도 하나의 구성성분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본동사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접속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각각이 이 접속사들이요,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거예요. 이해되셨죠? 가봅시다. 자, 볼게요. 우선 종류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that, what, if, whether 의문사예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죠? 네,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약간 코가 맹맹해진 것 같아요. 자, 우리 that이나 what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중요하게 문법상으로 우선 알아야 됐거든요.
왓디 문장은 조금 불완전해야 된다는 거. 선생님 불완전하다는 게 뭐죠? 저희 지난 시간에 되게 오래전에 형식 배웠잖아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건 네, 주어나 목적어 같은 구성 성분이 빠져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대시나 if나 whether 뒷문장은 완전해야 돼요. 이 의문사는요, 의문사가 가진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표로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다 동그라미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표에서 우리가 꼭 외워야 되거나 알아둬야 되고 뭐겠어요? 네, 아닌 거. 자, 동격은 우선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주어로서 if는 쓸 수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if 절이요. 요 녀석이 주어가 돼서요. 동사의 앞에 있는 주어로 쓸 수 없다란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경우엔 뭐만 써야 돼요? 같은 뜻의 whether만 써야 된대요. 그럼 해석은요.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 볼게요. 전치사의 목적어로요. that과 with는 쓸 수 없대요. 우리 전치사 뭐였죠? 네, 전치사 뭐 about이라던가 on이라던가 of 같은 거 요런 거 우리 전치사라고 했죠. 제가 항상 전치사 누구랑 짜? 네, 명사랑 짜. 그래서 분명히 명사절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절과 if절은 무엇인지 안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사실요, 이 둘이 안 되는 이유는요,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면은 관습처럼 내려오는 문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처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대절이에요. 가봅시다. 자, 대절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을 보실 때요. 대절 문장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요. 주어라기보다는 목적어 자리에 훨씬 많이 쓰여 있을 겁니다. 자, 명사절을 이끌고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우리 이미 다 아는 사실이죠? 그죠? 자, 첫 번째 주어 역할 할 때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구별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장에 동사 어디 있어요? 네, is 하나 보이고요. 그죠? welcome 하나 또 보이네요. 그죠? 자, 동사가 2개. 그러면 접속사 몇 개? 네, 1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본동사 구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기억하셔야 되는데, 네, 접속사와 가장 바로 뒤에 있는 동사가 짝이기 때문에 짝이 없는 거 앞에 끊어주면 누가? 요 녀석이 본동사가 되겠네요. 자, 우리 아까 대절에서 어떻게 했었죠? 네, 대절 뭐뭐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럼 우리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올 것은 is certain, 확실해.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만 주어가 너무 길면 영어는 네, 조금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가 너무 길면 주어를 조금 다른 데로 옮겨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뭐죠? 네, 이까 주어요. 선생님, 가주어, 진주어는요, 투부정사에만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투부정사도 명사구였잖아요. 명사절도 길면요, 가주어, 진주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가주어, 그럼 어디서요? 요 문장까지가 주어였잖아요. 그죠? 요게 주어였으니까 요 녀석도 요게 주어가 되겠죠.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진주어요.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해석은 동일해요. 그냥 우린 가주어 해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올 것은 확실해. 같은 이야기죠. 이해되셨죠? 자, 목적어로 훨씬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가로 쳐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네, 목적어로 나왔을 때 이 that은요, 생략 가능해요. 이해되셨죠? 네, 좋아요.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볼까요? 동사가 지금 몇 개? 1개. 그리고 2개. 자, 그럼 본동사는 누구겠어요? 접속사 바로 뒤가 짝이니까 짝 없는 거.
이해되셨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문장을 보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몇 형식 구문? 네, 3형식 구문이죠. 저희 3형식 구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네, 주어가 목적어를 어떻게 하다? 동사하다. 그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요, 생각합니다. 무엇을요? 그녀가 exam, 뭐죠? 네, 시험이죠. 시험에 패스한다는 거 뭐예요? 네, 성공할 거라는 거. 즉, 무사히 패스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이해되셨나요? 자, 좋아요. 자, 근데 목적어가요. 타동사의 목적어도 있겠지만요. 우리 모두 있어요? 네, 전치사의 목적어요. 근데 우리 아까 했잖아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네, 예외가 존재한다. 영어의 예외는 굉장히 힘들죠. 그죠? 자, 예외는요, 요거예요. in that, 그리고 but that이에요. 자, 여기에서 in that절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기 좀 힘들고요. 요거 자체가 하나의 접속사처럼 보여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라는 점에서 요 부분은요, 여러분들 지문 읽으실 때 종종 나오는 것들일 거예요. 자, 요 녀석은요, but that이에요. 쌤, but은요, 그러나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but이라고 하는 녀석이요, 그러나라고 하는 뜻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여기에서 but은 뭐예요? 네, 전치사잖아요. but이 전치사로 쓰일 때는요,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죠?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전치사 또 누구 있었죠? 네, except for요. 요 녀석과 동의어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but 대신에 쓸 수 있는 녀석들 except for 혹은 save. save는 선생님 구하다라는 뜻 아닌가요? 네, 구하다, 절약하다 물론 있죠. 그런데 지금 전치사로 save가 쓰일 때는요.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save라는 거는 절약하다는 뜻이 있지만 절약한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따로 떼어놓는 거죠. 제외하고란 말은요.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요. 우선 너는 두고 나머지 얘기해볼게 라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제외하고. 자, 그럼 한번 적용 갑시다. 자, 여기 볼게요. I like him. 동사가 지금 몇 개? 1개, 그리고 2개. 자, 본동사 어디 있어요? 이제 쉽게 찾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접속사가 이끌지 않는 동사, 요게 본동사겠죠. 이해되시죠? 자, 요래 쓸 때요. 우리에서 어떻게 한다? in that, 그가 정직하다라는 점에서 I like him. 내가 그를 좋아해.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가볼까요? 동사 몇 개? 2개. 자, 본동사 어디 있을까요? 좀 잘 보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요게 대시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접속사 아닌가? 대체 그럼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대시 접속사를 쓰면 뒷문장 어때야 돼요? 네, 주어도 있어야 되고 동사도 있어야 되고 그죠? 문장이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겠구나? 요 대신 지시대명사겠구나. 그거, 저것 할 때 그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해석 한번 볼까요? That will do. 자, 여기까지 끊어야겠죠? 왜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원래 except 대신에 뭐 들어간다고요? 네, 원래 but이에요. But that it is too long. Too long. 우리 to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너무 길다. 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that will do. 오케이. 이때 do 해서 어떻게 하죠? 저희 이 형식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do가 1형식일 경우에는 충분하다라는 해석이었어요. 그럼 오케이. 다시 해석해 볼까요? 자, 지금 뒤에 목적어 존재하지 않잖아요. 얘는 얘랑 짝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do 1형식 충분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만으로 충분할 거야. 뭐 하지 않는다면? 너무 길지 않는다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명사절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 쉽죠? 그죠?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자, 보호 역할 어차피 똑같으니까 보호 역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저 동격이에요. 자, 이 동격의 대절 조금 주의해서 볼게요. 원래 우리가요, 선행사라는 게 존재하고 그 선행사를 설명하는 거 뭐였죠? 네,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거는요. 자, 얘는 일종의 뭐라는 거? 동격이 명사절은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뒷문장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완전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동격의 대절과 많이 뭐랑 비교하냐면요. 관계대명사 대시랑 많이 비교를 해요. 근데 우리가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네, 명사절이니까 얘는 완전할 거고요. 관계대명사 대절 뒷문장은요, 불완전할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법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동격의 대절은요, 기본적으로 이래요. 앞에 반드시요, 추상적인 명사가 존재해요. 뭐라고요? 네, 추상명사요. 그러고 나서 대절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요 대절은 정확하게 이 추상명사를 이야기해요. 같다. 동격이라는 것은요, 앞에 있는 명사와 대절이 동등하다, 같은 걸 이야기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자, 그럼 추상명사가 뭐죠? 네, 추상명사. 눈에 보이지 않는 좀 추상적인 거? 네, 그런 게 뭘까요? 뭐, 팩트라든가 사실. 또 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디어, 혹은 뭐 힌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어떠한 명사가 존재하고 대띠 문장이 완전하다면 아, 동격이구나. 아, 그럼 이거 우리 해석 어떻게 하죠? He had no idea. 그는 아무 생각이 없어. That, 뭔 생각이 없냐면 He would rise in the world. 그가 세상에서 would rise 무슨 뜻이에요? 오르다. 그죠? 그래서 오를 거라는 생각이 없어. 이해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우리 형용사 저 뒤에서 대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문법상 시험이 나오진 않거든요. 어떤 형용사가 존재하고요, 뒤에 대절이 나와요. 그럼 요거는요, 그냥 단순 부사절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을, 자, 뭐뭐해서 sure, 확신해, 뭐뭐해서 확신해, 뭐뭐해서 두려워,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되게 쉽죠?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if와 whether이에요. 자, if와 whether 저희 앞에서 배웠죠? 해석은 어떻게 한다? 네, 뭐뭐인지 아닌지. 뒷문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완전한 문장. 자, 그랬을 때 우리가요, 주의할 게 있었죠? 아까 대절과 다르게 if나 whether는 언제 쓰인다? 자, 생각해보세요. 나 뭐뭐 하는 것을 알아. 나 뭐뭐인지 아닌지 알아. 사실요, 저희 한국말로 얘기하면요, 다 그럴싸해 보여요. 저희 한국말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왜냐면 저희 한국말로 다 해석해보면요, 뭐야, 그럴싸한데? 그렇지만 사실상 알고 있는데 이건지 저건지란 말 자체가 조금 어색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자, 우리 동사도 찾아볼까요? 이렇게 있죠. 그러나 지금 보세요. 지금 if가 이끄는 게 동사, 여기서 끊어야겠죠. 그죠? 자, it will rain. 자, it will rain or not.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 배웠었잖아요. 주어 자리에 if는 쓸 수 있다 없다? 네, 없어요. 이 경우에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네, whether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문법적인 거였고요. 해석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not certain, 확실하지 않아. 그죠? 이건지 저건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확실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목적어의 역할일 때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동사들이 대부분 뭐겠어요? 나 모르겠어. 그죠? 나 몰라. 그리고 나한테 말해줄래?
이건지 저건지. I'm not sure. 확신이 안 서는데 이건지 저건지. 이런 식의 단어들이 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는요. don't know. 나 모르겠어. I doubt. 의심돼. wonder. 궁금해. 요거 혹시 드릴까요? 궁금해하다. 요거 의심하다. question. 나 굉장히 질문이 있어. ask. 물어볼래? be not sure. 확신이 되지 않아. 되셨죠? 자, 한번 볼게요. 목적어로서는 if나 whether 다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보시면 he asked me. 그가 나에게 물어봤어. 무엇을요? I would go there. 내가 거기에 갈 건지 안 갈 건지 물어봤어. 이해되셨죠? 만약에요, 갈 거 확실했다면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 거거든요. 그죠? 이미 알고 있는데요, 뭐. 자, he wondered. 우리가 궁금해. 뭐가 궁금했어? He was at home. 그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궁금했어. 알면요, 네, 궁금해하지 않을 거잖아요. I don't know. 자, 나 잘 모르겠어. 뭐? It's true.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자, 생각해보세요. 진짜인 거 알면요,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적어의 해석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전치사의 목적어 갑니다. 전치사의 목적어요. 자, 뭐였어요 그때? 아까 우리 표로 기억해보세요. 표 기억하시죠? 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전치사의 목적어로 if는 네,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왜 닮아가겠네요? 해석해볼게요. depends on 동사, tries 동사. 자, 접속사가 이끄는 게 짝, 그리고 앞에서 끊어버리면 it depends on. depends on은 무슨 뜻이죠? 어디에 의존하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he try hard. 그가 열심히 노력하는지 노력하지 않는지에 따라 달려있어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쉽죠? 그죠? 자, 보어 볼까요? 자, 지금 보어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X라고 쳐져 있잖아요.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얘기해 드릴게요. 보어 자리에 if가 온다라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요거예요. if절은요, or not을 같이 쓰지 않아요. 아주 종종, 그러니까 여기 조심하실 게, 저희가 문법이 이렇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종종 독해 지문에서는요, 문법을 조금 깨버리는 지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글쓴이의 의도에 따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 해석하시면요, if or not. 자,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or not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or not은 whether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if절이요, 보어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다만 or not을 못 가질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아래 거로 갈게요. 자,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접속사가 이끄는 게 자, 앞에서 끊어버려야겠죠. 자, the question, 질문은 is whether he has money or not. 그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야. 자, 가지고 있다는 거 알면 질문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쓰기 위하여 if나 whether이 쓰인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if나 whether도요, 당연히 동격을 쓸 수 있어요. 단, if는 안 되고요, whether만 쓸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요, 어떨 때 쓰이겠어요? whether의 동격이다? 네, 이런 것처럼 질문이죠. 원래는 밑에 써놨지만요, 원래는 that만 써요. 동격에는 누구만 쓴다? 네, 거의 that만 써요. 근데 가끔 질문이라던가 이런 거는요, 사실 이건 저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경우에만 whether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동사 하나, 동사 둘. 자, 접속사로 뒤에 이끄는 게 짝, 그래서 끊어버려야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은 어떤 질문이요?
그럼 얘가 주어고 요 녀석이 동사인 거예요. 본동사. 해석하시면 그녀가 그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은 not 확실하지 않아.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5월나 바로 올 수 없다. 같이 가는 거 조금 힘들다. 라고 한 거 기억하시고요. 자, 종속절이 부정일 때는 if를 쓴다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문법 문제는 굉장히 고난이도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의문사절이에요. 저희 의문사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죠? 대부분 저희 국어에서는 몇 개의 의문사가 존재하죠? 네, 육하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의문 형용사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이게 뭘까요? 자,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의문 형용사네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눈치 채셨죠? 채셔야 되는데 대명사니까 문장에서 어떤 역할 할 거예요? 네, 명사 역할 할 거예요. 뭐요? 주어나 목적어 같은 거요. 이해되셨죠? 부사는요? 네, 문장에서 부사 역할 할 거예요. 형용사는요? 당연히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의문 대명사는요, 기본적으로 who, what, which가 있어요. 보이시죠? 자, 의문 대명사라는 건 뭐 대신 쓴다? 네, 문장의 명사 대신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 don't know, 모르겠어. 요게 지금 kno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인데 지금 보시면 he is 원래는 보어일 거예요. 그죠?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 이해되셨죠? 자, 또 어때요? 대명사 대신 쓴 거니까요. 당연히 뒤에 대명사 대신 쓴 거니까 뒷문장은 불완전해야 될 거예요. 그럼 볼까요? He is니까 보어가 존재하지 않죠? He wanted 목적어 없죠? He will choose 목적어 없죠? 그죠? 그럼 다시 또 해석해 볼까요? I don't know 모르겠어. What he wanted. 자,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왜 무엇을이요 해석했어요? 네, 목적어니까요. 을을 에게. 기억하시죠?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I don't know. 모르겠어. 그가 네, 우리 위치에서 어떻게 하죠? 어느 것이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느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부사 볼까요? 사실 부사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족 기본적으로 언제, 부사절이거든요. 어디서, 왜, 어떻게, 요 얘기거든요. 그럼 해석해 볼까요? I don't know, 모르겠어. When he will come back. 그가 언제 올 건지 모르겠어. 자,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요 문장 지금 틀렸죠? 네. 쌤 왜 자꾸 옛날 얘기하세요? 네, 옛날 거 계속 복습하셔야죠. 그죠? 자, 뭐였죠? 네. 부사절에서 언제라는 부사절에서는 어떻게 한다? 원래 will을 못 쓴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얘는 썼어요. 왜 썼죠? 우리가 원래요, 조건절이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시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왜 will을 쓸 수 있었을까요? 네, 얘는 뭐예요? 부사절이 아니라 일종의 명사절이잖아요. 명사절은요, 굳이 쓰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will 시제 쓸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요. 뭐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미래 시제 못 썼지만 여기에서 뭐기 때문에 명사절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얘는요, 어디에 그가 사는지 모르겠어. 왜 그가 absent, 결석한이라는 뜻입니다. 결석했는지 모르겠어. How he did it, 어떻게 그가 이것을 해냈는지 모르겠어. 이해되셨죠? 자, 기본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요, 의문 형용사예요. 왜냐면 요거는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의문형사 잘 보시면요. 얘네 둘의 뜻은 비슷해요. 어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색깔 좋아해? 어떤 노래 좋아해? 이렇게 할 때 쓰는 게 바로 what이나 which예요. 그럼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어떤 색깔, 지금 색깔이라는 명사를 어떤이 꾸며주고 있죠. 어떤 노래, 노래라고 하는 명사를 지금 어떤이 꾸며주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볼까요? 다 어떻게 한다? 특징은요. 뒷문장이 완벽해 보여요. 다시요. 뭐라고요? 특징은 뒷문장이 완벽해 보여요. 그죠? 왜요? 얘는 형용사니까 명사만 수식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스포츠를 그가 가장 좋아해? 좋아하는지 I don't know. 모르겠어. 밑에 거는요. 어떤 계절을 그가 가장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이건 무슨 이라고 하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어떤 이라고 통합하는 게 가장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들도요,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과 보고 싶은 건 요건 어차피 앞에서 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요거예요. 자, 의문사절은요, 원래는 의문문에서 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선생님들은 간접 의문문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자, 간접 의문문의 순서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의주동의 순서라는 거예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의주동. 이해되셨나요? 네. 자, 원래는 이 문장이 어떻게 될 거예요? Do you know? 이 문장과 Who is he? 요 문장이 합쳐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요 문장이 목적어로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문장을 합치기 위해서 얘를 간접 의문문으로 의주동이니까 who, he, is로 바꿨단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who, he, is 이렇게 된다 안 된다? who is 이거 지금 잘못 나온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do you know who he is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 여긴 know란 동사고 여긴 think란 동사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별표 주절의 동사가 think, believe, suppose, guess, imagine 등이면 의문사를 문두에 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러한 동사가 여기 자리에 있으면요. 이 의문사가 앞으로 슝 뛰어나간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Who do you think he is?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셨죠? 자, 어때요? how절에서는 형용사나 부사가 how 바로 뒤에 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how, 형부주동. 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시험에서는요. 형용사 쓸지 부사 쓸지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how 형부주동. 이 형용사 쓸지 부사 쓸지 어떻게 할까요? 사실상요. 원래 이 형용사나 부사는요. 요 뒤에서 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 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 너무 헷갈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어와 동사 뒤에 뭐가 빠져 있는지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이형식 비동사들이라서 보어 자리가 비어 있다면 형용사 쓰시면 되는 거고요. 문장이 완벽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라고 하면 부사 쓰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I don't know. 나 잘 모르겠어. How she is happy. 이렇게 쓰지 않고요. 요 happy를 앞으로 뺀단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걸 쓸지 결정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간혹 지문에 보면요. 이게 틀렸다고 되어 있지만 문법상 틀린 거고요. 간혹 지문에는 그냥 저렇게 쓰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도 똑같이 얘기해드리지만 글쓴이의 의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문, 독해 지문을 읽을 때 그것이 문법 문제가 아니면 이건 글쓴이 의도로 이렇게 쓴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I don't know how happy she is. 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I don't know. 모르겠어. How happy she is. 그녀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사실상은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거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저희 한번 practice 지금까지 생각한 거 기억하시면서 요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1분 드릴게요. 네, 자 1번이요. No, could pass 동사 두 개인데 접속사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쫙 끊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I didn't know. 과거형이죠. 나 몰랐어. 오케이? 자, 뭘요? 그들이 그 이그즘에 패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됐나요? 오케이. 얘는요. 자, 앞에 여기 하나 is 빠졌어요. is 넣어주시고요. It is possible that 보니까 이 가주어 대진주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대절이 가능해. 대절 볼까요? 대절에 대열 나왔네요. 우리 이미 배웠던 거죠. 그죠? 요게 주어인 거라는 거. 요게 동사라는 거. 그죠? 그렇게 엄청나고 부유한 나라들이 있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세 번째 갈까요? It is doubtful. doubtful이라는 건 뭐예요? 의심스러움. 오케이. 자, 이거 볼까요? 의심스러워. 보니까 얘도 아마도 이가주어인 것 같아요. 그죠? 얘가 진주어인 것 같네요. She will come. 그녀가 올지 안 올지가 의심스러워. 이해되셨죠?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우리 아까 했던 거 기억 버듬어 보시면 어떤 스포츠를 그가 가장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I like him. 나 그를 좋아해. 우리 아까 이거 뭐였어요? 예, 뭐뭐라는 점에서. 기억나시죠? 그가 정직하다는 점에서 나는 그를 좋아해. 이해되셨나요? 저희 오늘 명사절 굉장히 짧으면 짧게, 길다면 길게 한번 언급해봤어요. 어때요? 이제 문장에서 이런 명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요. 이제 아마 손쉽게, 조금 더 쉽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각각의 접속사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 중에 좀 예외가 있었잖아요. 주어 자리 못 쓰고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의문사절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한 의문사가 앞으로 빠지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느 경우인지 요것만 좀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앞으로 어떤 질문을 읽는데도 문제가 전혀 없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겠고요. 복습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변지혜 강사였습니다.